415번입니다. 자, 이 곡선 위의 점 2,0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죠. 그때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처리해 보면요. 여기 바로 이 점이 바로 2,0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에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바로 X축과 평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0인 바로 Y꼴 0이 되는 바로 이런 접선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미분을 해보시면요. Y꼴 얼마가 된다?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죠. 여기에 x 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바로 12-12가 되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접선은 바로 무엇이 된다? y꼴 0. 이 축이 바로 x축이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물어보는 것은 이 점에서의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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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변곡점이 있겠죠. 변곡점의 좌표를 그대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변곡점의 좌표는 x는 마이너스 3a분의 b니까 변곡점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이니까 한 칸이 얼마 차이가 나죠? 여기에 2니까 1 차이가 나죠. 따라서 변곡점에서 여기 바로 교점까지는 몇 칸 차이입니까? 두 칸 차이가 되죠. 따라서 이 점의 바로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ES의 접선과 평행한 접선을 우리가 그렸을 때, 그러면 여기는 사실 이 점을 극대라고 하거든요. 극대를 지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잘라볼까요? 잘라보시면, 자, 교점에서 잘라줘야 되죠. 교점에서 자르고, 맞죠? 그리고 접점에서 잘라주고, 변곡점에서 잘라주고, 그리고 접점에서 잘라주고, 교점에서 잘라주면 요게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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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한 칸 차이가 1이니까 바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로 Y축은 어디가 Y축이 된다? 여기가 바로 Y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바로 접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0. 따라서 이 접점에서의 뭐만 찾으면 되겠다?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 대입하면 3 플러스 6이 되어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y꼴 9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려면 바로 y절편이 9가 돼서 접선의 방정식은 y꼴 9x 플러스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16번은 사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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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만 알면 자 답은 그냥 몇 대면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바로 1대 2가 바로 정답으로 끝나겠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이 3차 함수에 바로 1,0에서의 접선을 그어서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다시 이
접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과 평행한 접선을 하나 더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한 대충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계속 이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겠죠. 있을 때 이 접선을 연장을 해보면 이 접선이 바로 이 3차 함수와 이렇게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외쳐볼까요? 여기가 바로 뭐다? 교점. 여기는 접점. 그럼 변곡점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2차항이 있나요? 2차항이 없죠. 2차항이 없으면 변곡점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a 분의 b가 0이니까 바로 이 y축 위가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교점, 접점, 변곡점 그리고 여기가 접점이 되죠. 또다시 R이 변곡점 뭐다? 교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얘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이 되죠. 즉 교점에서 자르고 접점에서 자르고 변곡점에서 자르고 접점에서 잘라주면 또 교점에서 잘라주면 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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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잖아요. 따라서 요 R과 Q 사이가 바로 두 칸이 되면 P와 Q 사이가 몇 칸이 된다? 한 칸이 되므로 PQ와 QR은 바로 몇 대 몇이 된다? 1대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17번입니다. 자, 3차 함수에 대하여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A가 1,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이 정도를 여기를 할까요? 여기를 뭐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가서 한 이 정도를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1,0에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접선은 아마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이 점 A를 지나고 접선 L의 수직인 직선이 바로 fx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나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데 한 점을 만난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그림이 애매하게 안 맞네요. 그죠? 그러면 자, 사실 그림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가 지금 1,0입니다. 그리고 1,0을 지나는 바로 접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K 값에 따라서 그래프 폭이 그래프의 좀 폭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X축과의 교점이 조금 달라져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그림이 달라질 것인데, 여기에서의 바로 무엇? 1,0을 지나면서 바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지금 같으면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한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몇 점에서 만나게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근데 요 점이 조금 더 위에 올라왔을 때, 요 위에 올라왔을 때, 자, 한번 봅시다. 접선을 그리고, 요 접선에 바로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맞죠?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이 곡선과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 점, 이 점에서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지금 그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 직선 L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되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조사해 보면 요 fx를 뭐 한다? 미분해서 바로 x 이퀄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벌써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때는 굳이 얘가 곱함수 미분법을 적용했을 때 x-1을 가지고 있는 그 항은 모두 x자리에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얘가 없다고 하고 여기에만 1을 대입하면 그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자, 앞에서 많이 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얘를 한번 미분해 보세요. 미분해 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와 가운데 거와 마지막 걸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에, 가운데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앞에 거와 마지막 걸 적어주면 되겠죠. 플러스 자 마지막 거 미분하면 k가 되겠죠. k배하고 앞에 거와 마지막을 걸 더해주면 여기에서 바로 x 이꼴 1에서의 지금 기울기를 찾으면 x 이꼴 1을 대입하면 여기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여기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대입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만 대입한 x 자리에 1을 대입한 바로 k 플러스 1이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x 이꼴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때, 그런데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없다고 본 게 바로 뭡니까? 요 부분을 미분한 결과값이 x와 kx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 x 자리에 1을 대입한 게 바로 기울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가 k 플러스 1이니까 바로 이 접선에 대한 수직인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법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 1,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요 법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법선의 방정식이 이 fx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그러면 요 함수 직선과 3차 함수를 뭐 한다? 연립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1 kx 플러스 1과 누구를 이 법선이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을 연립을 했을 때 얘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여기 지금 3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말이니까 방정식으로 말하면 실근 한 개가 존재하고 나머지 그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흑은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몇 가지였다?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 선생님이 오늘 암기하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는 중근과 다른 한실근. 맞죠? 그리고 뭐죠? 한실근과 실근과 두허근. 그리고 하나가 뭐죠? 삼중근.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실근 하나만 존재하는 말이니까 나머지는 흑은 두 개가 존재해야 되므로 한 실근과 두 흑은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자, 한쪽으로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x-1이 무엇이 됩니까? 공통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안에는 x에 kx 플러스 1에 자, 이 안에 플러스로 되니까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이퀄 0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벌써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한 실근이 벌써 나왔죠. 한 실근이 나왔으므로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흙은 몇 개를 가지면 된다? 두 개를 가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식을 정리하면 얘는 몇 차식입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죠. k가 또 마이너스 1이 아니지만 k가 0이 되어버리면 얘는 3차 함수가 아니니까 k가 0이 아니므로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k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얘가 두 흑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뭐 되면 되겠다? 음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b제곱 1이죠. 마이너스 ac니까 바로 k 플러스 1분의 k가 되고 미안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k가 되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바로 뭐다? k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분을 해보면요. 여기서 올라와서 통분을 해보면 분모가 k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자, 앞에 1이 바로 뭡니까?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자, k 플러스 1 마이너스 4k가 되죠. 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자, 분모는 0이 아니니까 만족하겠죠. 따라서 이 자체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나누어서 음수가 된다는 말은 두 식을 분모 문제를 뭐 해도 곱해도 음수가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엇이냐면 a분의 b가 음수잖아요. 그 말은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죠. 그 말은 두 수를 곱해도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이 말은 같은 말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2차 부등식을 처리하면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자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얘가 3k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 버리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서 바로 가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의 범위는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므로 작은 수보다는 더 작고 큰 수보다는 더 크면 되겠죠. 자, 이 k가 이 범위를 만족해 줄 때, 바로 이 법선의 방정식과 3차 함수와의 바로 교점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세 개인데 그 세 개의 유형이 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중 한 실근, 즉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실근 하나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근은 무엇이 존재한다? 두 흑은이 존재해야 되므로 한 실근이 바로 x 이꼴 1이라는 게 결정이 되었으므로 이 2차 방정식이 흑은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부등식을 처리할 때 분수 부등식이지만 우리가 a분의 b가 음수면 a와 b는 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음수가 되어서 곱해도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수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분수 부등식을 바로 2차 부등식으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뒤에 마무리를 잘 해보기 바랍니다. 418번입니다. 자, 다음 3차 함수에 접하고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의
y절편을 구하라는 말인데 이 직선에 뭐하다 평행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바로 그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어라 마이너스 2가 되는 바로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찾아달라는 말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울기와 질하는 한 점, 그런데 접선이니까 접점을 구해줘야 되겠죠. 알면 되겠죠. 근데 기울기가 벌써 얼마다? 마이너스 2로 찾아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접점의 좌표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기울기는 얘를 한번 미분하면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이 되죠. 얘가 바로 뭐가 되나? 2가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가 접점의 x좌표가 되니까 자 한쪽으로 이항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에 얼마가 된다? 플러스 12 이꼴 0이 되네요. 3으로 약분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0이 되는데 우리 자주 본 완전 제곱식이 되어버리네요. 따라서 x값이 얼마? 2 하나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 2가 바로 뭐다? 접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접선은 이 접점이 x 이꼴 2 한 군데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에요. 이 변곡점을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x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3a 분의 b니까 요게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가 3차 함수에서 바로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두 개씩 항상 나옵니다. 왜? 변곡점에 대한 대칭으로. 그런데 이렇게 한 개가 나왔다는 말은 그 접점의 x좌표는 바로 뭐였다? 변곡점의 x좌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y좌표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니까 6, 4, 24. 2를 대입하면 20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28에서 25를 빼면 되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되니까 접점에 바로 무슨 좌표? y좌표가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기울기도 알고 접점도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3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3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7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의 바로 y절편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419번입니다. 자, y 꼴 2x 플러스 5라는 이 직선을 이 2차 함수와 접하도록 평행이동해야 돼요. 그때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직선을 이 곡선과 접하도록 평행이동했다는 말은 이 직선을 평행이동해도 누구는 바뀌지 않는다? 기울기는 바뀌지 않죠. 자, 그 말인즉, 그때 접점의 좌표를 구하란 말은 바로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2인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접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접선의 방정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2인 바로 뭐다? 접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말은 얘를 한번 미분한
6x-4가 바로 2가 되는 바로 x값이죠. 그러면 6x는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접점의 x좌표가 1이 되니까 y좌표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y좌표는 바로 0이 되겠네요. 따라서 m은 1, n은 0이 돼서 이 접점의 x좌표, y좌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20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의 접하는 직선 중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크기가 45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울기죠. 맞죠?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 뭐와 똑같다? 세타와 같다. 기억납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원래 탄젠트는 정의가 밑변분의 높이 즉 X정가량분의 Y정가량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의 뜻이 기울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크기가 45도니까 바로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탄젠트 45도니까 얼마죠? 탄젠트 45도 1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삼차함수의 접하는 기울기가 1이다 이런 말이겠죠. 기울기가 1이고 접점의 x좌표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접점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기울기를 아니까 접점만 안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얼마죠? 바로 6x의 제곱 마이너스 17이죠. 얘가 1이 되는 x값은 6x 제곱이 18이 되고 x제곱은 3이 되니까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맞죠? 저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점은 두 개가 나온다. 근데 그 중에 양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저점의 x좌표를 루트 3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럼 y좌표는 x자리에 루트 3을 대입하면 되니까 루트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자 루트 3의 세제곱은 뭐죠? 거수 루트 거수 맞습니까? 마이너스 17 루트 3이 되어서 얘가 6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1 루트 3이 바로 y좌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울기 구하고 접점을 구해놨으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가 1이니까 y 이꼴 1x가 되고요. x자리에 루트 3을 넣을 때 y 자리에 y가 마이너스 11 루트 3이 되려면 y 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되어야지 x자리에 루트 3을 넣으면 y가 마이너스 11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 A는 얼마가 되고요? 1이 되고 y절편 B가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되니까 두 수의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바로 기울기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 바로 탄젠트 값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